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 시장 흐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또 안 좋았던 데는 테슬라의 실적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이상하게 흘러져 꼬였어요. 테슬라가 좀 애매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또 매출액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기대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약간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가 21.96달러 96달러가 아니죠. 이게 10억 달러니까 219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214억 달러로 조금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음, 조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테슬라 실적 발표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우리 시장을 이끌었고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성장성이 좀 이제 더뎌지는, 성장이 더뎌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느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서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업이 커 나가는 것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뭐 주식 시장에선 당연히 어떤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돈을 좀 잘 못 벌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더 인기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어느새 불과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던 그 종목인데 거의 뭐 지금은 전기차 저희 회사에도 이 테슬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딜러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 이제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앱으로 사서 어, 배송을 받는 뭐 그런 구조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뭐 저는 뭐 테슬라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테슬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내 주변에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은 뭐 진짜 테슬라는 예전에는 그냥 거의 꿈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흔해졌고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테슬라의 주가 이 실적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이 애매하게 나오는 지점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드리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 성장성이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할 것 같아요라고 썼거든요. 오늘 조금 일찍 써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간외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2%, 3% 그렇게 빠지다가 4%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약간 마이너스 2%까지 줄였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6%대까지 이제 갔죠. 저도 이제 아침에 뭐 다른 계속 시간을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 마이너스 6점 몇 퍼센트까지 빠진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출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그래서 아 우리 시장 오늘 안 좋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늘 테슬라의 그 실적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미국의 그로 인한 미국 증시의 하락, 거기에 환율이 또 오늘 조금 올랐죠. 그래서 1430원대 다시 돌파를 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며칠 계속 사더니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팔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런 영향을 같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증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요즘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올라가는 건가 하고 보면 또 쫙 끌어내리고 어, 요새 하여튼 이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아주 이렇게 선명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한 이틀 어쩌다가 올리면 그 올린 폭만큼 한 방에 더 내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고요. 오늘 같으면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눌리다 보니까 시장이 잘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2차 전지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차 전지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 오늘 장 초반에 개장 초에는 또 괜찮았었거든요. 몇 종목이 오늘 왜 잘 달리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 엄청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락 전환에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좀 위태위태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늘은 그렇게 일단은 조금 버텨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제 아직은 조금 11월 3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FOMC가 남아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질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미리 막 빼면요. 반드시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한번 지나쳐 갈 때까지는 그냥 홀딩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비중 자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지만 않는다면 조금 단기 반등을 노리는 홀딩 이렇게 정의 내릴까요? 홀딩을 하되 단기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투자를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201은 종목, 코스피가 201은 종목이 오르고 607 종목이 빠졌습니다. 0.86%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이 더 많이 빠졌죠.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고 코스닥은 369 종목이 올랐고 1071 종목이 빠졌습니다. 1.47%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이 2.13% 하락했으니까 역시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지금 선물 지수가 8시 7분이니까 1시간 반쯤 전에 지금으로부터 아마 방송 업로드 하면은 10시가 넘을 텐데 그 8시 대 초반 정도에 상승 반전을 조금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했고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 올라서 1433원대까지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오늘은 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 영향으로 장 초반에 원화 약세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 급락세를 보였지만 중국 증시의 안정세 영향으로 낙폭이 축소됐다. 코스닥은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IT주 중심 약세로 1%대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분석이 달렸습니다. IT주라고는 하지만 사실 2차 전지주들일 수가 있었어요.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기술주 약세 기반 680선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나스닥 약세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테슬라의 매출 실망감에 시총 상위 2차 전지주들이 연동이 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고 달러 원 환율이 재상승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IT, 디지털 콘텐츠 중에 등의 성장주들 전반이 약세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관련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기계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는 오늘 뭐 대체로 파랗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삼성물산 세 종목만 올랐고요. 네이버 셀트리온이 보합, 그 다음에 빠진 종목 보니까 LG화학이
마이너스 4%대, 카카오도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가 2.8에서 2.9%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CJ ENM 한 종목만 올랐고요.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에코프로 BM이 다시 또 시총 2위로 내려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같이 빠졌지만 덜 빠져서 시총 1위 대장주에 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보다는 LNF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5%대 하락이 나왔고, JYP 엔터도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16위부터 30위 보면은 시젠과 SFA가 두 종목만 올랐고요. 뭐 위메이드, 또 신라젠, 뭐 등등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기계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EN 플러스 27%대, 한신기계 24%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 증권 업종이 오늘 다올 투자증권이 뭐 매각 이슈 이런 게 막 나오면서 빠지더니 결국 9%대 하락이 나왔고, 키움증권이 8%대, 유진투자증권이 7%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업종인데 결국 선광이거든요. 선광이 지금 계속 뭐 보여드렸잖아요. 2020년 이후에 거의 2년 6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부품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SBW 생명과학 10%대, ST큐브 7.9%, IM 신화인터텍 인지디스플레이 마이너스 6%대, 인지디스플레이하고 LNF가 마이너스 5%대 빠졌고, 밑에 보시면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렇게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이 6.25%, 유나이티드 제약이 3%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들이 빠졌고, 현대약품도 3%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지금 위더스 제약이 16%대, 원바이오젠이 6%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샤페론 마이너스 17%대, 아이큐어 마이너스 14%대, 피플바이오 마이너스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2,472억 원이 늘었고요.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삼성전자,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위메이드, 펄러비스,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아모레GE, 메리츠금융지주, CJ대한통운, IS동서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LB세미콘,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코엘패션 순이었습니다. 테슬라 오늘 3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 전망치에 비해서 마이너스 2.7%, 영업이익 마이너스 5.7%, 순이익은 조금 늘었죠. 3.9%. 그리고 조정 EPS, 어드저스트 EPS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전망치가 99센트인데 발표한 게 1달러 5센트, 조금 올랐죠.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그 엇갈리는, 순이익과 EPS와 이런 것들이 좋아진 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전망치보다. 그래서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엄청 올랐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5일선에서 빠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시간외에서 이제 크게 빠졌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6.28%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등 이제 주가 부양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억 달러, 최대 100억 달러, 50억 달러에서 한 1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GDP 발표 지금 연기가 됐는데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은 오늘 시장이 조금 다른 아시아 시장들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이는, 계속 하락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가 요즘에 하는데 이달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하나 기사가 있어서,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 구간을 지나면서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를 신약을 개발하겠다 하고 뛰어든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셀트리온을 빼고 나서는 신약 개발에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유명 제약사들도 연구 개발비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신속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녹십자가 전체 연구비 97억 원 가운데 한 60%에 해당하는 58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임상 2A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했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두고두고 아마 이 개별 종목들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임상을 중단하고 뭐 아무런 성과가 없는 업체들은 먹튀 논란과 여러 가지 좀 제재 비슷하게 제약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셀트리온이 신약을 개발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약을 개발한 게 그 약을 팔지 못하는, 왜냐면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어떤 변이종에는 그 셀트리온의 이제 약도 듣지 않더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미크론 때.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경험, 그 과정, 그리고 그 기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신약 개발에 유용하게 쓰이고, 만약에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그룹은 완전 글로벌 빅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뭐 실력과 또 어, 실적과 이런 뭐 실적의 규모가 엄청 커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멀리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 뭐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계속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어,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오늘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기관이 20만 주 넘게 팔았는데 특히 금투하고 사모펀드가 21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에는 금투와 사모펀드의 그 매도가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약은 외국인만 매수, 개인이 팔았고 기관이 2만 주 팔았는데 금투가 2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개인만 매수, 개인은 5일 연속 매수.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수급이 꼬이면은 다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개인만 매수.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대형주들이 잘 가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외국인과 개인이 비슷하게 샀어요. 15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역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이 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23,050원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빠진 63,200원, 제약은 0.63% 400원이 빠진 62,600원, 위메이드 0.52% 250원이 빠진 47,400원, 에코프로비엠 0.39% 400원이 빠진 10만 1,6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일봉 차트에다가 매물대를 이게 이제 1년치 그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 뭐 빠지는 듯 하면서 어느 정도 가운데 지점으로 지금 가고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매물대가 가운데에 길게 있고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매물대의 하단 그러니까 16만 7천 원짜리가 좀 굳건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매물대의 상단 17만 4천 원 정도가 매물대 저항대로 아마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헬스케어 보시면은 헬스케어도 이 긴 매물대로 진입을 해서 아래쪽에 61,300원 정도, 위쪽에 64,700원 정도. 그러니까 매물대의 바닥 지지선과 위쪽 저항선이 각각 61,300원과 64,700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물대 보시면은 아래쪽에 6만원, 위쪽에 67,000원 정도, 6만원에서 67,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잠깐 짧은 반등을 했는데요. 1년치 매물대를 그려보면 38,000원이 바닥, 57,000원이 저항선, 상부의 저항선.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되, 빠질 때 38,000원, 4만원 정도 가까이까지 가면은 이제 좀 그 바닥으로 다가왔다, 바닥이 거의 다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흐름이 좀 좋았지만 241선과 61선 부근에서 밀렸다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102,000원이죠. 지금 매물대 딱 그려보면 경계선이 102,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21선 부근까지, 노란색 21선 부근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계속 큰 매물대들이 나와서 저항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당분간 막 급등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 봐야죠. 강원랜드 지금 강원랜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 보시면 22,700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원 정도가 더 빠지면 매물대 상으로 또 지지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2,700원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아까 상승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다우 지수 다우 선물 지수가 128포인트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S&P 500은 8.5, 나스닥은 그래서 얼마죠? 7.5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지수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는 128.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28 똑같네요. 선물 지수는 128. S&P 500이 6.5. 다우는 109까지 빠졌군요. 109. S&P 500은 6.5니까 약간 하락.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2.5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 다우 선물지수 98에서 96까지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하락 전환했네요. 지금 마이너스 4.25.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지수는 90포인트대 초반까지 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고요. S&P 500 방금 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75 좀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선물지수 50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닌가 싶고,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4.75까지 크게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27.5, 지금 거의 28까지 빠졌는데, 또 요동을 칠 모양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미국 선물지수 지금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는 아직은 상승 구간입니다. 55포인트 지금 현재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26, 27.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또 다우지수 보니까 플러스 60까지 또 살짝 반등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선물 지수를 보지만, 방송 업로드
드리는 시점 정도가 되면은 나스닥 개장이 거의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미국 시장 개장 이후 상황을 켜놓고 보시면서 아침에, 특히 또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미국 증시부터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또 요동칠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이 금요일이죠. 일요일 오전까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영상을 뭐 만들어 드리거나 다른 걸 뭘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내일 시장 정리,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들어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영상들, 외국인 기관의 매매 종목들, 또 주도주 찾는 영상, 이런 것들을 일요일 날 오후에 좀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다음 주 중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영상을 제때 못 올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영상 어렵고요. 일요일 날 오후에 좀 한꺼번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종목을 분석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